안녕하세요. EGS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영상은 반도체 공정 중 핵심 중의 핵심이며 전체 공정 비율의 60%, 제조 원가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공정인 정렬 노광 공정, 즉 익스포즈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토리소그래피란 어원에서 말해주듯 포토는 빛, 광원을 말하고 리소는 즉 웨이퍼를 의미하며 그래피는 프린트를 의미합니다. 빛을 쏘고 그림을 새기고 물감으로 칠하여 그림을 그려내듯 프린트하여 우리가 원하는 형상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공정이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이며 그 중에서 포토 익스포즈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램스 공정에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째로 웨이퍼 표면을 클리닝 해줘야 합니다. 둘째로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실리콘 산화 옥사이드 또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막지를 증착해 주어 실리콘 웨이퍼와 메탈 간에 절연을 시켜줘야 합니다. 셋째, 하드 마스크 코팅 또는 증착을 해서 레이저 빔에 의한 난방사를 방지시켜줘야 됩니다. 넷째, 포토레지스터 즉 PR이라는 유기성 화학물질을 웨이퍼 표면에 코팅해줘야 됩니다. 다섯째, 코팅된 유기화합물을 소프트 베이크를 진행해 주어 유기성 화학물질을 경화시켜 줘야 합니다. 자, 여섯째로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중요한 공정인 정렬 노광 즉 익스포즈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림의 모양이 새겨진 석영 마스크를 고정시키고 레이저 또는 UV 광원을 이용하여 고정된 웨이퍼 표면에 빛을 조사하는 원리로 패턴 즉 그림을 형성하도록 웨이퍼에 조사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스크의 오염, 적절한 광원, 전문용어로 도주라고 하는데요. 도주량, 도주 타임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노광 공정은 마스크 패턴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로 축소 투영되어 웨이퍼 표면에 조사되어 아주 작고 미세한 마이크로 단위부터 나노 단위까지 패턴, 즉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이 8대 공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그 중에서 정렬 노광 공정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로 삼성이나 TSMC나 3나노 공정을 한창 개발하고 수율을 향상시키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3나노란 수치가 CD 즉 크리티컬 디멘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노광 공정을 30회에서 40회 정도 반복 진행하는데 가장 크리티컬한 공정에 해당되는 CD 즉 선폭이라고 말하는데요. LS, 라인 앤 스페이스라고도 말합니다. 갭이 3나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미세한 패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3나노 공정을 진행할 정렬 노광 장비는
ASM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의 UV 장비밖에 없죠. 그래서 삼성, TSMC, SK 하이닉스 등 내노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제발 좀 우리가 발주한 UV 장비 빨리 좀 납품해 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조금 길게 설명하였는데요. 여기까지가 정렬 노광에 대한 대략적인 아주 심플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7번째, 노광을 하면 레이저의 굴절 가속으로 인해 패턴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PEB, 즉 포스트 익스포즈 베이크를 진행하게 되어 빛의 회절에서 오는 웨이브런스를 완화시켜주는 일종의 중요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째, 이제 사진을 찍었으니 현상을 해야 최종 프린트된 결과물, 즉 패턴이 보이겠죠. 이때 현상액으로 TMAH라는 용제를 사용하게 되고 그 농도는 5%를 통상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현상이 잘 되어야지만 패턴이 뚜렷하게 보이겠죠. 현상이 덜 되어지게 되면 패턴이 흐릿하게 되고, 현상이 많이 되면 선명함을 넘어서 뿌옇게 안개처럼 보일 수 있으니 적절한 현상 조건 및 레시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상을 마치면 유기성 용제인 PR의 표면이 축축해져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하드 베이크를 실행하게 되며 완성된 패턴의 표면을 딱딱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경화시켜주는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9번째, 디바크한 공정은 네 번째부터 8번째 공정의 반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레이저의 난반사를 방지하고 정밀한 패턴을 만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디바크란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DIMUV, 즉 KRF 레이저의 파장이 248나노, 패턴의 정밀도는 90나노 패턴을 만들어주는 공정에 디바크 공정은 필수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10번째, 여기서부터는 포토가 아닌 엣지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토에서 만들어낸 패턴의 불필요한 부분을 여기에서는 포토 공정 또는 CVD를 진행한 하드 마스크 코팅 물질을 제거해주는 트렌치 엣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도체, 8대 공정 등 두 번째로 중요한 공정이 바로 드라이 엣지 공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포토의 기술적 난이도 문제 한계로 인해 근래에는 드라이 엣지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포토 기술력의 한계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포토와 엣지는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 되어야 하겠죠. 11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불필요한 유기성 물질 등을 전부 제거하고 다음 공정에 건축물, 즉 패턴을 쌓아야 하니 크림 또는 외대칠한 공정에서 케미칼을 사용하여 유기성 용제들을 웨이퍼 표면에서 모두 제거합니다. 흔히들 반도체, MEMS 마찬가지로 파티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의 전쟁을 한다라고 하죠. 크림 공정이 역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유기성 용제들을 웨이퍼 표면에서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아주 중요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포토리소그라피 사전, 포토리소그라피 공정, 포토리소그라피 사후 공정까지 간략하게 개념을 설명하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영상은 포토리소그라피 공정만 스텝 바이 스텝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요. 이 시간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정렬 로관 공정에 대해서는 5번째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공정 진행 순서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4장은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포토 공정이 현재 약 14나노 노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약 30회에서 35회 반복 진행되며 빌딩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패턴을 쌓아 올려 만들어지게 되고요. 전체 공정 시간의 60%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일예로 삼성이란 대기업에서 EUV 한 대 장비 구매하는데 대략 3천억 원 정도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니 정말로 비싼 중요한 공정이라 할 수 있겠죠. 영상의 이미지는 정렬로광 공정 장비인데 아이라인 스테파 장비, 레이저의 파장 365나노 장비를 일예로 들은 것입니다. 제5장은 현재 MEMS 공정에 필요한 정렬로광 공정의 재원입니다. MEMS 공정에서는 G라인부터 DIMUV 초기 버전까지 정도의 정렬로광 장비의 사양이면 현재 MEMS 칩 및 여러가지 MEMS 센서 칩을 패터닝 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즉 1마이크로 1000나노부터 90나노 패턴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으며 MEMS 공정에서 정렬로광 장비 사양은 만족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KRF부터 EUV 공정은 현재 3나노, 2나노 공정까지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렬로광 장비의 재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장 아이라인 스테파 기준, 빛의 소스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되는가 예를 든 것입니다. 스운 램프, 즉 머큐리 램프를 사용 365나노 파장을 만들어내고 이 스운 램프에 전원을 가해줘야 하며 삼성 전원이 들어가고요. 통상 380V의 전압을 사용하게 됩니다. 빛의 소스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마스크는 석영으로 캐드 작업을 하여 정밀 보정, 마스크가 틀어짐을 방지하고자 세밀하게 마스크 정렬 키가 곳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되어 하나의 마스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7장은 앞에서 언급드린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의 진행 순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포토 레지스터를 포지티브 또는 네거티브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종 리프트 오프라고 표기된 부분은 네거티브 PR을 사용한 것이고요. 레지스트 리무발이라 표현된 것은 PR을 포지티브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빛에 반응하는
유기화합물, 즉 PR에 성상 중 팩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빛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네거티브 또는 포지티브로 나누어지며, 통상 노드가 슈링크 될수록 현재 3나노, 2나노 공정을 만드는 PR은 전부 포지티브 PR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정말 컨텐츠 제작 어렵네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컨텐츠를 제작해 나아가 질도 향상시켜 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EGS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